저는 25년간 미술학원을 좀 운영했다가 최근에 제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게 됐습니다. 점점 요즘은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미술학원이 점점 운영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조금 접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미술학원이 굉장히 잘 됐었어요. 아이들도 좀 많았고, 그러다가 주변에 이제 대형 미술학원 같은 게 생겨요. 근데 저는 미술학원이 좀 작은 그런 쪽이라서 점점 매출이 줄고, 사실은 월세 내기가 조금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손실을 많이 봤죠. 네. 월세를 조금 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증금에서 좀 이렇게 차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제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보다 적게 가지고 나왔죠. 저 월세 한 70만 원 정도 했었고요. 2개의 교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도 있었다가,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저 혼자 운영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제 점점 주니까 문을 닫게 됐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미술학원 직원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했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트 직원으로도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만 45세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50세였습니다. 50세가 된 제 나이에는 아무것도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찜질방 매점 이모를 하게 됐습니다. 가면 구운 계란이나 식혜 이런 것들을 좀 판매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시간당 한 10,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 6일을 일했어요. 주 6일을 일해서 그냥 온전히 쉬는 날은 하루 정도? 네, 그렇게 했습니다. 큰 대형 찜질방이다 보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는데, 딸아이 친구가 한번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딸아이 친구가 저를 보고, 멀리서만 지켜보더라고요. 가까이 못 오고, 친구 엄마 맞나? 하면서,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부형이랑, 제가 가르친 친구들이 오게 된 거예요. 저한테 언제 차리셨냐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봤을 때, 저는 그때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날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금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찜질방 매점 임무할 때 투잡을 했어요. 하원 돌봄 일을 했어요. 2시간씩 아이 하원을 이제 해주는 건데요.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와서 집에다가 이제 데려다 주고, 잠깐 놀아주고, 네,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파트 게시판에서 보고 제가 이제 문의를 했죠. 1시간에 한 12,000원 정도? 네, 그렇게 해서 그래도 도움은 조금 됐던 것 같아요. 안 벌 때보다는. 저희 남편도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직을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그 이직도 쉽지 않아서 제가 같이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후에는 제가 코로나에서 실업자가 됩니다. 그런 대형 찜질방 같은 거는 문을 닫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저는 그냥 이 실업급여를 가지고 다른 거를 배워서 그냥 다른 일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는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때.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삶이 힘들다 보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부자가 될지 모르니까 자꾸 검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봤더니 공부를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공부를 많이 했던 거는 이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강의를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뭐 창업 강의 같은 거, 제가 혹시 다른 일 중을 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강의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온라인 교육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3년 6개월 정도 해보니까 저는 인생이 좀 바뀐 케이스여서 그런 길을 다른 분들한테도 좀 많이 알려주고 싶은 그런 멘토가 좀 되고 싶습니다. 50대나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도 이제는 SNS를 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SNS를 모르면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블로그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글을 쓰는 거예요. 사진 몇 장 올리고 글 쓰고 그런 식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면 돼요.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아직은 인스타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로 먼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블로그로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 이웃분들하고 내 블로그만 쓰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블로그에 가서 댓글도 좀 달고 그분들이 올린 거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렇게 소통을 하셔야 되고
혼자 그냥 블로그만 쓴다고 해서 그게 성공하지 않잖아요. 서로 이웃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서로 이웃은 그 상대방과 나와 같이 이웃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블로그를 좀 잘 쓸 수 있는 그거 같아요. 키워드를 잡고 쓰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웃이 아니더라도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면 내가 그 블로그에 그냥 일기 형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보성을 좀 주는 그런 글을 써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새벽 기상을 한다 하면은 그냥 새벽 기상 해요라고 쓰는 게 아니라 새벽 기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새벽 기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꿀팁을 좀 주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블로그 같은 거는 이렇게 열심히 쓰다 보면 블로그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애드포스 수익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그것도 매일 예를 들어 쓴다면 돈이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씩. 맨 처음에는 치킨 한 마리 값 나왔어요. 한 달에. 지금은 그냥 블로그를 매일 쓰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20만 원이 좀 넘게 나옵니다. 네. 경험을 좀 잘 살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잘하는 거와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 두 가지가 겹쳐지는 게 있어요. 교차하는 게. 한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찾아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미술학원을 접은 날 찜질방을 취업을 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한 거죠.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고요. 저는 앞만 보고 좀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자녀를 다시 키운다면 그렇게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하겠느냐. 근데 저는 절대로 올인 안 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제가 노후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네, 제가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의 이유를 좀 절실했기 때문에 좀 적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10년을 되돌아봐도 제가 아프더라도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몸이 아프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제가 대출 많은 집 한 채 있었거든요. 대출이 한 65% 정도 있는, 반 이상 있는 집 한 채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까. 네, 그게 또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돈 없는 부모가 돼서 자녀한테 이제 나중에 손해 벌릴까, 손 벌리는 부모가 될까,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 제 과거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제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조금 인생이 바뀌었는지, 이 길을 제가 조금 먼저 했을 뿐이고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